자, 개념 완성 먼저 빨리 질문해. 5번. 몇 쪽에 몇 번? 14쪽에 6번. 14쪽 봅시다. 14쪽에 6번. 자, 이거는 내가 오늘 그냥 합시다. 이거 원래 내가 시험 기간 전에 바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도 한 번 더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일단 먼저 볼게. 14쪽에 6번. 어딨어? 6번. 자, 지금 어떤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한 거거든. 자, 실제로 우리 이 실험을 어떻게 한 거냐면 화성으로 간 거야. 화성에 바이킹호라는 실제 탐사선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생명체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냐면 물질대사하는 뭔가의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요. 자, 그럼 물질대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가 뭐 있니? 이화작용이랑 동화작용 있죠.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화작용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다 그랬어? 세포호흡 있죠. 그 다음에 동화작용은 뭐야? 광합성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화적인 이화작용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정한 게 뭐냐면 세포호흡을 할 수 있는 뭔가에 동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대신에 이걸 어떤 식으로 검출할 거냐 확인할 거냐는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 자, 지금 여기 14C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요거는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다.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일단 넣을 거야. 근데 그냥 탄소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요게 함유된 영양분입니다. 영양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포도당. 포도당을 이걸로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 14로 표시된. 그러면은 만약에 화성에 어떤 뭐 미지의 생명체가 있었대. 근데 요 생명체가 세포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양분을 넣어주잖아. 그럼 영양분을 넣으면 당연히 요 새끼가 이 영양분을 처먹어. 처먹은 다음에 요 새끼는 이제 뭘 발사시키냐? 세포호흡 결과 포도당 먹었으면 뭘 나오게 시킬 거냐? 그래, 이산화탄소 나올 거 아니야. 대신 14C를 먹었으면 14C를 함유한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거라고요. 그러면 화성 토양 위에다가 방사능 계측기를 딱 설치. 그럼 만약에 여기에 14로 표지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삥삥삥삥삥삥 울리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이 실험을 하면은 화성 토양에 뭔가 생명체가 있었다면 이거 영양분 넣어줬으니까 이거 먹고 세포호흡을 해요. 그럼 세포호흡을 하면 요 새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거니까 그게 방사능 계측기에 기록이 되면 이건 끝이야. 그 생명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실험을 실제로 화성 가서 해봤어. 해봤는데 한 번도 안 울려요. 이건 뭐야?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없어. 자, 광합성 생명체 출현 있다라고 가정해서 똑같아. 이번에는 광합성 생명체 뭐 식물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없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4C로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넣어줘요. 그러면 광합성 할 때 재료로 이산화탄소 쓰잖아. 그럼 재료로 쓰면 이제 뭘 만들어내? 광합성 하면 뭘 만드냐고. 탄소, 포도당. 포도당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신 요 포도당은 이거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광합성을 왜 하냐? 돌아버리겠네. 너네 이제 한두 명이 아니야. 얘가 광합성 왜 하냐고. 아,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밥 먹었어. 밥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 또 세포호흡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야죠. 인간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포도당을 처먹고 사는 거야. 식물은 광합성 할 수 있잖아. 광합성만 하면은 포도당 만들어요. 그럼 지가 만든 거 지가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살아갈 때는 당연히 포도당 깨 부셔서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 얻어내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지. 그럼 이산화탄소 방출시켜요.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거 아니야. 그럼 또다시 위에다가 방사능 계측기 올려놔요. 그럼 여기 뺑뺑뺑 올리면은 있는 거야. 없어. 결론은 없어. 우리는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지. 화성에 생명체 있다고 누가 아냐? 너네 화성에 생명체 있다고 믿냐? 믿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네, 신고하려니까. 저 일루미나티 조직에다가 신고해줄게. 여기 입회할 신도가 있다. 없어요. 근데 없는 건 우리가 알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냐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 간에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걸 넣어준 다음에 방사능 계측기에 기록이 되면 여기에는 이동을 올려줄 수 있는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실험은 생명체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거야? 생명현상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물질 대사는 거야.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것 중에 생명현상의 특성이 한 6개, 7개 배웠어. 다 얘기해봐. 1번 세포로 구성된다. 물질 대사한다. 항상성 조절. 적응과 진화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한다. 생식과 유전한다. 발생과 생장한다. 좋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이 중에서 종종 유지에 관련된 생명 현상의 특성이 뭐 있었어?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유전 없어요. 없어.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무슨 유지야? 개체 유지. 내가 잘 살기 위한 방법. 개체 유지의 방법입니다.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몇 쪽? 16쪽에 6번. 16쪽에. 6번. 야, 지금 요 문제는 뭐냐면은 물속에 미생물이 서식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자, 포도당을 분해하면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분해했대. 뭐 했다는 거야?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분해했대. 뭘 했다? 세포호흡한 거죠. 세포호흡하려고 우리가 포도당 먹고 산소 먹는 거잖아. 결국은 세포호흡을 하면 뭐가 발생돼? 이산화탄소 발생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내가 이산화탄소 물속에 녹으면 뭐 된다 그랬어? 탄산이온 된댔죠. 결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 산성 수용액이 아주 약간됩니다. 약산성이 돼요. 그럼 약산성이 되면 BTB 용액에 의해서 어떤 색깔로 변하나? 노란색으로 변하죠. 또 아까도 왜 황색이 노란색이에요. 황색, 노란색 다 똑같은 거야. 결국은 여기 미생물이 있다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오케이?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들어가면 산성된다는 거 꼭 기억해요. 그거만 기억합시다. 또 8페이지 19번. 몇 번? 8페이지 19번. 18쪽 봐봐. 18쪽에 19번 봅시다. 자, 지금 뭐 문제냐? 19번.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조성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이것도 내가 아까 그 선하게 그 구성. 자, 생각 잘해봐봐. 탄소라는 거는 지각에 많이 있을까 없을까? 잘 보시면 탄소 여기 있어요. 지각의 조성 비율은 0.1%도 안 돼요. 너는 지각을 조성한다는 거는 결국은 지구를 구성한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결론, 탄소는 지구에 거의 없는 원소야. 근데 우리 몸속에는요 10%가 넘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 지구 전체는 탄소가 굉장히 적어. 그런데 인간이든 생명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 탄소를 기본 베이스로 설정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내 몸에 많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구상엔 거의 없는데 왜 인간만 많이 갖고 있냐고. 뭐 우리는 외계인이야? 떨어졌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지구에 탄생을 했지만 지각에 많은 애들로는 생명체가 원활하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야 너네 이것보다 이것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훨씬 좋더라. 그러다 보니까 적응과 진화를 한 결과 지각엔 별로 없지만 생명체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체라면은 반드시 뭐를 많이 갖고 있댔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세 가지 모두 공통 원소가 뭐야? C, C, H, O예요. 그 중에서 탄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은 몸이 무조건 다 탄소가 합니다. 너네들 통합과학 때 이거 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 지각의 구성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야. 그 산소는 지각에도 많고 인간의 몸에도 많으면 이거는 뭐 적응한 결과 아니야. 많은 거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지각에 존나 많은 게 규소란 말이야. 인간의 몸에 규소가 거의 없어요. 통합과학 때 내가 그때 얘기한 거 같은데 규소가 지각에는 엄청나게 많지만 왜 생명체에는 없을까? 당연히 규소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맞아. 이 크기가 너무 커. 탄소보다 사이즈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명체로 만들어지려면 생명체 사이즈가 훨씬 거대해야 돼. 그리고 규소는 개별적으로 다른 애들과 결합은 잘 하는데 문제가 결합력이 너무 강해요. 결합력이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 몸에서. 왜? 물질대에서 해야 돼. 깼다가 붙였다가 깼다가 붙였다가 계속 해야 된다고. 깨는 게 이화작용, 붙이는 게 동화작용이잖아. 우리 몸에서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붙였다 뗐다가 쉬워야 돼요. 그거에 가장 이로운 원소가 탄소였어. 그래서 우리 몸은 또 생명체는 탄소를 기본 베이스로 진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19번에 문제 봅시다 한번. 생물체는 주로 C, H, O, N으로 구성돼. 이게 제일 많네. C, O, H, N 제일 많잖아. 우리 몸에 이런 것도 있지. 근데 내가 탄수화물 어떤 원소로 돼 있다? C초. 초. 지방 뭐로 돼 있다? 초. 단백질 뭐 돼 있다? 촌스러운 단백질이다. 핵산 뭐 있다? P. 촌, 피, 핵산 다 외우셨으면 거기 다 있잖아. 없어 다른 건.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가장 많은 거 물. H2잖아요. 다음에 없어요. 그럼 쌤 마그네슘 몸에 있는데요? 아 있지. 마그네슘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있다고. 있는데 매우 적어요. 여자의 몸에 또 뭐 있어? 많이. 철분제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필요해. 피를 많이 쏟으니까. 근데 남자도 철분 없으면 바로 빈혈이에요. 빈혈이 오지 않는다. 온다. 철이야 철. 철도 우리 몸에 있어. 대신 그런 거는 아주 미량이야. 거의 없어요. 이런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억보기 요거 맞고, 규소는 지각과 생명체에서 조성의 비율을 딱 봐도 안 돼. 0.몇% 이게 맞냐? 지금 지각과 생물체에서 물질 조성비가 다른 것은 생물체의 물질에서 때문에 맞죠. 이거 하려고 진화한 겁니다. 옆에 16번. 자, 근데 뭐 다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한 개만 더 하고 갑시다. 제일 어려운 거만 이렇게. 이건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런 거 있냐? 탐구 방법 이런 거에서도 얘기해봐. 한 문제만 제일 어려운 거. 네. 29쪽에 9번 보자. 29쪽이거든. 자, 29쪽에 9번 문제 보세요. 아까 그거 얘기한 거구나. 자, 29쪽에 9번은 일단 이게 문제가 내가 볼 때 좀 뭔가 이상하긴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은 보호막으로 싼 유산균이 위를 지나서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행한 시험 탐구 결과인데, 보호막으로 싼 유산균 집단 A와 보호막으로 싸지 않은 유산균 집단 B를 동일한 양을 준비한대요. 자, 근데 위를 지나서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래. 자, 실제로도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도 유산균을 어디에다가 쌌냐가 제일 중요해. 왜? 위를 넘어가서 유산균이 실제로 필요한 곳이 어디야? 장이야, 장. 소장, 대장으로 가야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전까지는. 결국은 이 새끼가 위액에 의해서 녹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장까지 내려가야 돼.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 의미가 없어. 장까지 못 가고 위에서 죽어버리면 그건 쓰레기 유산균이야. 유산균을 조금만 먹어도 캡슐을 잘 싸가지고 장까지 도착하게 시키면 이게 제일 좋은 유산균이야. 그거를 지금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 자, 그러면 기억 봐봐. 조작변이는 보호막이 유무이다. 이건 말이 틀려. 이건 맞죠? 보호막을 씌웠냐 안 씌웠냐 이걸로 집단 나왔잖아. 그럼 이건 기억보기 맞는데 이게 뭐야?
A와 B를 각각 pH 8의 수용에 넣는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위를 지나서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위에서 사냐 못 사냐잖아. 위는 너희들도 알지? 산성 수용액이냐 염기성 수용액이냐? 산성이죠. 그럼 이게 pH 8이면 안 되지. pH가 더 강한 산성 뭐 3이나 4나 실제로 위 액은 pH 2 정도의 강산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의 극한 상황에서도 보호막을 싸는 게 사냐 이걸 확인해야지. 그래서 나에서 A와 B를 각각 pH가 동일한 산성 수용액에 넣어야 된다. 잠깐만 옳은 거 고른 건데 이게 지금 못한 것 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보기가 맞는 보기야. A와 B를 각각의 pH가 동일한 산성에 넣으면 보호막을 싼 새끼는 안 죽고 보호막을 싸지 않은 새끼는 죽으면 우리가 생각한 실험 결과로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가 볼 땐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산성 수용액에 넣은 건 맞아. 그래야지만 사냐 못 사냐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생명과학은 이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돼. 위라는 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푸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길러줘야 될 것 같아. 없는 것 같다. 자 아무튼 자 이제 오늘은 그냥 넘기고 특히나 내가 효소 부분이랑 그 다음에 발효 부분 이건 내가 한 번에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오늘은 뒤로 넘길게. 사람의 물질 대사로 갈 건데 오늘 할 게 많다는 게 2단은 다 끝낼 거야. 2단은 다 끝낼 거야. 오늘 다 끝내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끝낼 거야. 자, 오늘 내가 큰 포부를 가지고 왔지만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제 앞쪽에 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긴 한데 잘 해봅시다. 내가 이상한 쌉소리 하면은 나를 뜯어 말려야지. 오늘 하면 안 돼. 오늘은 무조건 진도 나가야 돼. 맨날 안 된다고 뭘 맨날 안 돼, 이 새끼야. 많이 했으면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할 때도 안 돼. 자, 먼저 물질 대사는 우리가 많이 앞쪽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지 않고 대신 물질 대사라는 게 뜻만 알면 돼. 뭐에서 뭐가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물질 대사의 정의만 얘기해봐. 화학반 그냥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을 하려면 붙이든가 깨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는데 물질 대사를 할 때는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통합과학 때도 배웠죠?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효소라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 잘 생각해봐. 생체 촉매 맞아. 그럼 촉매가 뭔데? 빠르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다시 그럼 효소가 없으면 반응이 돼 안 돼? 되긴 돼. 안 느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세포호흡 정도를 하려면 에너지를 얻어내려면 효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적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 효소의 원료가 뭐로 만든다면요? 단백질로 만든댔죠? 그래서 단백질이 원료가 되면서 내가 흐흐흐 만든다고 했지. 뭐 있었어?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을 다 단백질로 만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산화탄소보다 포도당이 고분자니까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제 큰 고분자가 됐던 포도당을 다시 저분자로 쪼개면 이걸 이화작용으로 한다고. 그때 에너지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화작용, 동화작용 나오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안 어려워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세포호흡인데 우리 세포호흡의 결과로 무엇을 얻어내고 싶어서 세포호흡한다 그랬냐? 에너지 얻는다 그랬죠? 근데 세포호흡 결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형태를 뭐라고 했어? ATP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ATP와 ADP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ATP는 뭐였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했어. 아데노신 3인산이야.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아데노신이라는 게 뭐였니? 핵산 뭐까지를 내가 아데노신이라 했어. 진짜 답답이더라. 아데닌에다가 당까지 연결되어 있는 여기까지를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산기가
두 개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어? 두 개 있으니까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한다. ATP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산기를 한 개까지 더 연결하면 인산이 세 개니까 아데노신 3인산이다. ATP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면 세포호흡 결과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요 에너지로 뭐 하는 거야? 자, 먼저 이게 에너지가 근데 왜 나오니? 에너지가 왜 나와?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 세포호흡 자체는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 이화작용이잖아.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잖아. 그때 나오는 방출의 에너지가 이거예요. 요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로 ATP를 합성시킵니다. 즉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는 ATP를 만들었잖아. 네, 그래서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깨는 과정까지 얘로 만드는 과정까지는 이화가 맞아요. 근데 요걸로 나오는 에너지로 이걸 합성시키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 됐어? 동화작용이야. 그러다가 ATP를 내 몸에 저장을 시키다가 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에너지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고? 꺼내서 사용합니다. 쪼개요. 그럼 이제는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이화야 동화야? 이화죠? 그럼 이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생명활동할 때 사용한다. ATP를 내가 언제 많이 쓴댔어? 몇 개 얘기해봐. 근수축할 때. 뭐 얘기했는데? 뭐! 나트륨 칼륨 펌프와 같은 능동수송. 다음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때도 ATP 씁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ATP를 만들고 사용하고 이 과정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 왜 굳이 이거를 이거로 바꿔서 또는 이거를 이걸로 바꿔서 저장시키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다른 방법도 있잖아. 그럼 얘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요 결합, 공유결합이에요. 다 공유결합이야. 근데 인산과 인산 사이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인산과 인산을 결합시킬 땐 에너지가 존나 많이 들어가. 결론, 결합시킬 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야 된다는 거는 깨 부실 때도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압축시켜놓는 거예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압축시켰다가 내가 필요할 때가 되면 깨버려.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깨는 순간에 에너지가 한 번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필요로 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고에너지 인산결합, 얘도 기억합시다. 다시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만 고에너지 인산결합.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내년에 배워요. 내년에 생명학 2를 선택하시면 너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재료로 써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죠. 근데 실제로는 물이 재료로 들어가요. 하지만 나오는 물 분자의 양은 12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얘를 없애고 약분시킨 겁니다. 그래서 66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요게 지금 이제 나오는 이런 거는 너네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실제로 하나 깨면요 38개 ATP를 만들 수 있어요. 요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포도당 한 분자당의 ATP 양이에요. 근데 ATP는 우리 몸에서 만든 거잖아.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 밖에서 너 포도당 몇 그램이냐? 그럼 너 몇 그램이니까 너 열량 몇이냐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 포도당 한 개를 깨 부실 때 열량이 만약에 500 정도 나온다고 치자. 근데 ATP는 한 개 깨 부실 때마다
7.3kcal 정도의 열량이 나와요. 7.3에다가 38 곱하시면 얼마만큼 나오겠지? 뭐 200 얼마 나오겠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포도당 한 개 깨부시면은 500이 나와. 근데 사람 몸에서 포도당 깨부셔서 ATP 저장시킨 다음에 ATP 깨부실 때 나오는 에너지를 다 계산해 보니까 200 몇이야. 그래서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은 약 40%. 상당히 좋다 그랬다. 이 정도는 엄청 고효율이에요. 자, 아무튼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른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하기 때문에 ATP라는 걸 많이 만들어도 쓸 때 인산 결합이 강해요. 이거 깨부시면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에너지 일부, 방출 에너지 일부 40%만 ATP로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에너지 효율이 40% 정도 된다는 거고, 나머지 60%는 그냥 방출시켜요. 버리는 거야. 그래서 효율이 40%야. 근데 버리긴 해. 버리는 건 맞지만 버리면서 뭘 하냐? 우리 몸에 체온 유지를 해요. 이건 엄청난 극장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약 효율이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80% 정도. 너는 요거 LED 전구 있잖아. 존나 좋은 게 미치도록 좋은 게 80%예요. 그 정도는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한다는 거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ATP 구조가 나와요. 여기 ATP는 구조가 아데닌과 리보스, 이게 당이죠. 아데닌과 당까지만을 뭐라고 한다고? 아데노신이라고 한다고. 세 개의 인산이니까 트리포스페이트라고, 그래서 AT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는 ATP라는 게 인산과 인산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밑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ATP와 ADP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환이 이렇게 돼요. ATP는 아데닌 리보스, 요게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2개의 인산이니까 ADP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일로 대봐. 이거 꽤 부신 거지. 꽤 부셨으니까 에너지 방출이 돼, 흡수돼. 요 분자에서 저 분자 되죠? 에너지 방출. 여기서 일로 간대. 그럼 이제 저 분자에서 이거 붙여서 이거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게 고분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세포호흡을 하면 위에 거 해주는 거야? 아래 거 해주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해주는 건 위에 거냐고 아래 거냐고. 돌아버리겠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만들어주는 애야? 깨부시는 애야? 만들어준다니까요. 포도당을 깨부셔서 나오는 에너지로 ATP와 인산기 한 개를 붙여서 ATP로 만들어준다니까. 그걸 몸 안에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생명 활동할 때 사용한다고. 그럼 다시 깨져요. 그럼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시 미토콘드리아가 붙여요. 이 과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ATP를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냐? 근수축이요. 근수축. 그래서 근육엔 일반적인 세포보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요. 왜? 근육은 ATP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운동을 하지.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세포보다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도 대수 몰라도 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ATP를 저장해 놨어. 그걸 내가 언제 쓸 거냐? 여기서 써요. 아까 얘기했던 근육운동, 근수축이에요. 능동수송, 요게 나트륨 칼륨 펌프야. 물질 합성, 자, 합성시킬 때는 에너지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ATP를 깨 부시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다른 물질 합성시킵니다. 그럼 물질 합성할 언제 물질 합성하냐? 가장 기본적인 거. DNA가 RNA가 돼. RNA가 단백질 만들죠. 단백질을 만든다는 건 아미노산 만드는 거야. 그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합성이죠. 이럴 때 ATP 다 쓰는 거예요. 발광,
뭐 너희들이 하는 뭐 지랄 발광하는 거. 지랄 발광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 씁니다. 발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ATP를 다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자, 산소호흡은 말 그대로 산소로 이용해서 포도당 먹고 산소 먹어서 하는 세포호흡. 산소호흡 이퀄 세포호흡. 근데 산소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산소가 있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내가 그걸 얘기한 게 무산소 운동이야. 너는 유산소 운동이 뭐 있냐? 달리기, 자전거, 사이클, 아니 뭐 오래 걷기 이런 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잖아. 헬스장 가봤냐? 에휴, 이 고2 같은 새끼들 헬스장을 가면 운동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 특히나 이제 남자 여자는 약간 다르지만 남자들은 이제 아마 이제 대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막 이제 운동 많이 할 거야. 그럼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력 운동이랑 한다고. 이제 근육 나고 싶어가지고 근육 나고 싶어서 운동을 하면은 근육 운동 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방 다 태워. 지방을 태우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만 얘기해 줄게. 안 돼. 여기 큰일 나. 씨, 깜짝 놀랐어. 자, 이거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먼저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몸 안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먼저 써야 그 다음 지방 써요. 근데 탄수화물 언제만큼 운동해야 쓰는 줄 아니? 달리기를 런닝머신을 해. 하면은 일반적으로 런닝머신을 진짜 막 10단 너네 안 해봤지?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긴 한데 단수 막 조절할 수 있어. 근데 조절하다 보면은 거의 보통 좀 빨리 뛴다 그러면 한 9단 10단이야. 그걸로 1시간 동안 뛰는 사람 없어요. 보통은 이제 뭐 좀 줄였다가 켰다가 줄였다가 켰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런닝머신을 계속 뛰다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를 30분을 해야 땀을 흠뻑 내서 30분을 해야 그 다음에 드디어 지방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학을 이래서 배워야 돼. 아무것도 과학도 모르는 이 빙신 새끼들이 헬스장 가가지고 우와 존나 뛰어 30분 동안 땀을 쭉 빼. 그리고 다 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존나 처먹어. 그러니까 살이 더 찌지 이 빙신들이. 30분 존나 뛰면은 육수가 막 흘러내리잖아. 그때까지는 몸 안에 저장된 탄수화물 이제 다 쓴 거야. 이제 지방을 써야 돼. 30분 다음부터. 그때부터 힘들지 당연히. 힘드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럼 집에 가서 또 처먹어. 또 더욱 데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하질 마. 그래 보면 30분 이상 뛰어야 그 다음부터 지방을 써요. 아무튼 이 정도 됩니다. 자, 근데 무산소 호흡이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발효예요. 자, 근력 운동한다. 역기를 운동한다. 너네 그 일반 뭐 헬스장 가면은 느낄 건데 요렇게 하는 운동이 있고 뭐 요렇게 하는 운동 이것마다 이제 달라요. 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 그거마다 이제 그 무게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이게 좀 한국 남자는 그게 있어. 얘가 딱 하고 있는 옆에 나도 있어. 근데 이제 점심 때쯤 간단 말이야. 가면은 딱 보면은 되게 왜소해 보여 이 새끼가. 키도 해 요만해. 그래서 뭐야 이 새끼 옆에 안 보는 척하면서 봐. 몇 킬로 드는지 봐. 이 미친놈 100kg를 드는 거야. 이걸 100kg를 들어. 나는 이거 50kg 들거든. 저 새끼 뻥카 치는 거야. 넌 다 깨부신다 이거. 근데 여기 누웠다가 퍽 하는 거야 봐. 이거 뭐야 이 새끼 그 겉으로는 절대 티내지 않지. 뭐 잘하는 거 같네. 나도 좀 이따 해야겠다. 이제 저쪽 가. 개새끼 가가지고 안 들려 이게. 근데 봐봐 이거를 몇 번 할까? 일반적으로 12개가 한 세트예요. 12개를. 자 그럼 봐봐 이거를 1시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절대 못해 이거 1시간 동안. 근데 12개를 하면은 해서 잠깐 쉬어. 얼마 정도 쉬는 줄 아냐? 딱 1분 쉬어요. 1분 쉬고 또 해. 12개 또 할 수 있어. 그게 웃긴 거거든. 자 이럴 때는 ATP가 한 번에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산소호흡 정도로 만든 ATP가 못 써요. 그러면 엄청 급한 상황이거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일 때는 포도당을 바로 반통 팍 쳐버려. 그러면서 에탄올이 나옵니다. 이게 발효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산물이라는 게 요게 남아요. 완전히 깨부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언제 하냐? 다시 산소가 들어오면 이걸 다시 쪼개요.
근데 우리는 얘 요거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나와요. 대신 한 번에 팍 낼 수는 있어. 그래서 에너지를 막 해다가 12개 내면은 더 이상 못 만들어. 그럼 못해. 그러다가 이제 숨 쉬어서 ATP 만들고 얘가 다시 축적되면 얘도 숨 쉬니까 다시 ATP 만들어. 그럼 또 축적되지. 그걸 또 하는 거야. 이걸 계속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발효라는 걸 하면 첫 번째 포도당을 에탄올까지 만들어요. 이거 외워요. 포도당을 에탄올까지 만듭니다. 발효라는 걸 하면 무산소 호흡을 발효라고 해. 그런데 이 에탄올이 산소가 주입이 되면 다시 다음 단계로 바뀌어요. 그게 아세트산이에요. 원래는 이제 중간쯤에 알데하이드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 다 어디서 배웠냐? 화학에서 배웠죠. 작용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에탄올, 알데하이드, 아세트산 다 발효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얘도 중간 단계야. 결론,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발효라는 과정은 ATP를 계속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산화탄소까지 나올 겁니다. 이게 산소호흡입니다. 발효는 중간 단계를 딱 만들어요. 그 끝. ATP 당연히 요만큼 되지. 대신 산소가 주입이 되면 이걸 다시 쪼갤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전체 ATP보다는 여기를 다시 쪼개더라도 ATP 양은 줄어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는데 세포 질에서입니다. 근데 산소호흡도 세포 질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어렵다. 세포 호흡은 원래는 3단계예요.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3단계를 거쳐야 돼. 근데 3단계 거칠 때마다 처음에 ATP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ATP 2개 나오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30몇 개가 팍 나와버려. 이게 미토콘드리아세요. 근데 해당 과정이라는 첫 번째 단계는 세포질에서 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도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보단 약간 더 세부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소, 무산소 끝났다. 호흡 별로 안 어려웠기 때문에 금방 끝내고 문제 몇 개만 풀고 몇 분이야? 48분. 내가 딱 힘들 때가 되면은 끝날 때가 돼요. 자, 몇 개만 풀고 바로 쉬었다가 다음 걸로 합시다. 자,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에 3번,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 됐나? 자, 봅시다 여기. 자, 먼저 요노마는 인산기 3개가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ATP라고 하면 되고 얘는 ADP라고만 하면 안 돼. ADP는 여기까지야. 얘도 포함시켜 줘야지. 이걸 무기인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게 아직 안 붙은 상태고 얘는 이게 붙은 상태다. 그럼 봐. 니은이라는 건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붙여주는 거지. 그럼 니은은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겠네. 동화작용은 열을 방출하는 거니 흡수하는 거니? 흡수하죠. 그럼 누가 얘에게 열을 줘야 돼?
누가 준 열을 흡수하냐고. 이게 세포호흡으로 만들어낸 에너지로 이 과정을 시킨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ADP에서 ATP로 만들 때는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에너지로 붙인다고. 그 다음에 이제 ATP를 만들어낸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때는 ATP를 깨부시면서, 즉 이화작용 시키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활동한다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기억보기.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가에 해당한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이랬죠? 맞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니은이 일어난다. 니은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줍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과정 기억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아까 얘기했죠? 생명활동이 기억에서 이용됩니다. 다 맞고 4번 보자. 자,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식물세포도 미토콘드리아 있니 없니? 당연히 있지. 식물도 ATP 만들어서 에너지 써야 돼. 자, 근데 물질 X, 물질 Y로 나눠지는데 X와 Y가 모두 탄소를 갖는데요. 그러면 뭐 아니면 뭐겠냐? 잘 생각해봐. 빛 에너지를 줬어. 그랬더니 물질 X가 나를 통해서 Y로 바뀌어요. 빛 에너지를 받아서 뭘 만들었다는 거야? 포도당 만든 거지. 광합성이야. 그럼 드디어 얘가 포도당이 된 거고, 포도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 포도당을 깨부셔서 ATP 만들겠다 이거죠. 포도당 깨부셨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이산화탄소 되죠. 이산화탄소, 포도당이. 그럼 얘가 무슨 작용? 가와 나가 동화, 이화 중에 하나래. 얘가 뭐다? 동화작용. 얘가 이화작용. 결국에 가에 이르는 세포호흡이 있다. 이화작용이니까 맞겠죠.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났나?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나온다. 물질 X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은 물질 Y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 요게 포도당이고 요게 이산화탄소잖아. Y가 많아, X가 많아? 당연히 포도당이 많죠. X보다 Y가 많기 때문에 이거 틀려. 답이 1번. 쳤다가 뒤에 깠다.